스탠드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 첫 번째, 인간형 스탠드다. 참고로 순서는 가나다로 분류했으며 게임을 제외한 만화와 애니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면 그대로 나가주길 바란다. 스탠드를 공격하면 조르노가 원하는 것으로 생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인간을 공격할 시에는 조금 달라지는데 감각이 폭주 상태가 되어 모든 움직임과 고통이 매우 느려지게 된다. 스테이터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인공 보정으로 높은 성장성이다. 모든 역대 스탠드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타입인지 분류가 애매하다. 일단 스탠드의 능력치는 측정 불가고 모든 것을 제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 상태가 된다. 킹 크림슨의 능력을 레퀴엠은 그냥 전부 무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아가 따로 존재하는 스탠드라서 본체였던 조르노도 능력이 발동되었을 때 몰랐다. 전작 오브에 있던 리틀 피트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리틀 피트와 조금 다른 것은 본인 스스로 작아질 수 없다는 것과 리틀 피트는 근거리형 스탠드였다면 구구돌즈는 작아진 상대가 괴스의 행동에 배신한다 생각하면 공격하는 것이 특징인 자동 추적형 스탠드인 게 차이점이다. 정해진 위치보다 낮은 곳은 무조건 곰팡이가 증식하는 능력인데 이때 곰팡이는 상대를 지목하는 게 아닌 모르는 일반인들도 전부 싸잡아서 증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화학병기 스탠드. 능력은 원거리지만 근접전의 능력도 스탯이 높은 편이라서 공수 밸런스가 높은 스탠드다. 사람의 몸속이나 벽으로 잠행할 수 있는 근접 파워형 스탠드. 몸으로 들어갈 때는 상대의 골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공격을 받을 때는 다이버 다운이 대신해서 받는 것이 특징. 그러나 이 스탠드를 대표하는 능력은 힘을 압축시켰다가 한 번에 해방시켜 공격하는 능력이다. 육지에선 별로 보잘것없는 스탠드일지라도 물에선 전혀 딴판이 되는 스탠드다. 조타로를 수중으로 끌어들이면서 썼던 기술들이 전부 원거리 형태라 원거리로 분류되어 있고 커터나 따개비 풀기, 소용돌이 만들기, 비늘 만들기 등 스탠드의 신체적인 특징과 환경을 고려해서 공격하는 것이 특징인데 정작 물속에서 리타이어 당했다. 스타 플래티나와 함께 3부를 대표하는 스탠드로서 디오가 스탠드 각성을 하게 되어 시간정지 능력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능력을 점차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때마다 시간이 정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던 것이 특징인 근접 파워형의 대표 스탠드 중 하나다. 7부를 대표하는 보스의 스탠드로서 능력은 뛰어버릴 수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세계로 차원 이동하는 능력인데 현재 세계의 퍼니가 죽고 평행 세계의 퍼니에게 스탠드를 물려주면 상처를 입었던 스탠드는 다시 재생한다. 단 여러 차원이 존재해도 스탠드는 언제나 하나다. 자신감 있는 오른손을 이용하여 물체를 지우는 능력을 가진 근접 파워형 대스탠드. 근접형은 원거리나 조작형에게 취약한 점이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 했는지 더 핸드는 능력으로 거리나 물체를 지워서 상대에게 손쉽게 접근하는 특징을 지녔지만 술자의 머리를 보완할 수 없었다. 전기를 이용하여 어디든지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등장할 수 있어서 근거리보다 원격 조작 형태에 더 가까운 스탠드다. 스탠드체의 기본적인 동력원은 전기라서 전기가 없는 장소에선 스탯보다 낮아진다. 분류는 근접형으로 되어 있는 리틀 피트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은 유난히 길다. 이 손가락에 베이면 물체의 사이즈가 서서히 작아지거나 커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물건 하나를 작게 만들어 나란차의 입에 넣고 크게 만들었다면 나란차는 죽지 않았을까? 시작을 암시하고 불꽃을 다루는 매지션즈 레드는 3부에서 등장했다. 근접 격투도 가능한 원거리 형태의 스탠드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강철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스탠드면서 자유자재로 불꽃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있어 개사기지만 작가의 활약으로 순삭당했다. 거울 속으로 들여보낼 땐 일루조가 원하는 상대 혹은 물건만 들어올 수 있으며 상대 중에 제일 먼저 일루조를 본 순간 타깃이 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거울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반면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울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시간을 가속시키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다. 가속하는 능력은 정지로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며 속도가 점점 더 올라가면 마치 과정은 보이지 않고 시작과 결말만 보이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조타로 유니버스를 파괴시킨 주범이자 천국에 미쳐버린 어떤 남자의 스탠드다. 재생을 하고 있을 시에는 아바키오가 스탠드와 가까워야 하며 격투에 특화된 스탠드라기보단 조사와 정보 전달을 위한 스탠드다 보니 근접 파워형보단 근접형 스탠드라는 말이 어울린다. 주목한 스탯은 정밀 동작성이었는데 무디블루스가 리플레이한 사리데냐 섬에서 본 적도 없는 보스의 얼굴을 정밀하게 완성시켜놨기 때문이다. 이 스탠드는 아이에서부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추적하고자 하는 상대의 혈흔을 통해 스탠드를 임신시킬 수 있는 불특정한 여자를 고르고 이후 컴퓨터를 통해 학습 능력을 가지게 된다. 스탠드 분류는 자동 추적형 스탠드며 생물을 사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지만 베이비라는 이름치고는 성장이 삐딱해져서 결국 남의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때마다 조금씩 상대의 스탠드 부위를 빼앗아오는 능력인데 5판 3선승제로 나와있기 때문에 3승을 하면 전부 빼앗아버린다. 퍼니의 차원의 힘을 무시하고 철구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접 격투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선 원거리나 중거리형 스탠드에 가깝다. 작고 귀엽지만 생긴 거에 비해 타인을 빠르게 노화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능력이다. 폴포에게 받은 라이터를 재점화했을 시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자동 추적형 스탠드.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면 상대를 어디든지 빠르게 추적이 가능하고 그 상대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판단될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는 지속력으로 인해 조르노를 애먹게 만든 스탠드다. 높은 파괴력과 동시에 들고 있는 레이피어로 상대를 찔러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 일반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물체도 찔러버리는 것이 가능해 부차라티 팀을 습격했을 때도 보트를 한 대 더 만들어서 페이크를 주었다. 여태 나온 조조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이름이 붙은 근접 파워형 스탠드. 힐러퀸의 능력과 이전 조세오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두 개 합쳐서 만든 스탠드라서 그런지 두 스탠드의 장점을 소프트 앤 웨트는 자유롭게 응용이 가능하다. 이후 비욘드로 진화해 모든 재앙을 지나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비눗방울을 생성에 접촉시키면 접촉한 것에 무언가를 빼앗아 버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인간형 스탠드에서 이 스탠드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조조를 안 본 것이다. 스탯은 3부와 4부가 같고 6배선 조금 변경점을 가져서 성장성이 C로 너프. 조스타 유니버스에서 G와 메이드 인 헤븐을 제외하고 모든 상대들을 이겨낸 명실공히 최강의 스탠드다. 스톤프리의 능력은 스탠드체를 가느다랗게 실로 늘어뜨리거나 자유자재로 펼치는 것이 가능한 응용력이 매우 높은 스탠드다. 그 아버지의 그 딸답게 근접 파워 형태로 분류되어 있다. 온몸에 지퍼가 여기저기 달려있고 주인공이 뒤지지 않는 파워와 스피드, 그리고 지퍼를 이용하고 응용해서 무궁무진하게 싸우는 근접 파워형 스탠드다. 스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D로 나타났던 성장성인데 스탠드 능력치가 C이면 보통 인간과 같은 수준이지만 스티키 핑거즈가 보여준 활약상들을 나열해보자면 D가 맞나 싶을까? 물체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이자 자아가 있는 스탠드들 가운데서 하나로서 본체보다 오히려 스탠드가 더욱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높은 능력치, 독특하면서도 수비적인 용도로 쓰였을 때 좋은 스탠드라서 그런지 활약상은 미미하게 적어서 아쉬웠던 스탠드다. 얇고 긴 레이피어를 들고 빠른 공격과 정확한 급소를 찌르는 게 특징. 3부와 5부에서 등장했던 근접 파워형 스탠드다. 스피드를 이용한 스탠드로서 근접 파워형 스탠드치곤 초라한 스탯일지라도 검술 자체는 실버 체리엇이 아닌 폴나레프의 성장에 기반한 거라 10년 동안 수련했던 폴나레프의 기술들이 녹아들어가 있다. 훗날 화살에 의해 레퀴엠이 된 이후에는 스탯 변경점이 많아지는데 특히나 파괴력에서 화살을 빼앗으려는 자에 한해 B로 변경된다. 화이트 스네이크에서 녹색의 아기와 합쳐졌을 때 만들어진 원격 조작형 스탠드로서 능력으로는 시문에게 닿는 모든 것들을 중력을 거꾸로 만든다. 형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통해서 영혼을 인형에 봉해버리는 스탠드. 심리 상태에 따라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영혼의 온도차 구별을 통해 거짓과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면에서 예전에 있었던 기록을 꺼내어 그때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게 하는 스탠드. 이 재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액트 1과 액트 2는 인간형보단 동물 형태에 더 가깝다. 게다가 1과 2의 능력은 원거리 형태에 가깝지만 3는 상대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무게의 압박을 높이는 게 특징이라 근접형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다. 포커에서 졌을 때 한순간에 칩으로 만들어버리는 스탠드. 스탯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스탠드 능력은 적재적소에 따라 달라서 3부를 마무리 지을 뻔했던 스탠드인 게 특징이다. 이 세상의 재앙을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능력이다. 원더 오브 유를 추적하겠다고 마음먹은 상대는 무조건 근처에 있는 재앙을 받게 되는데 본인을 추적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동시다발적인 재앙을 내린다. 또한 스탠드에게 적의를 품을지 아니면 본체에게 적의를 품을지에 따라 재앙의 급이 달라져 즉사 혹은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날씨에 관련된 능력을 가진 근접 파워형 스탠드다. 사실 이 스탠드가 근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도깨구리의 비를 내리게 하며 안개를 만드는 등 심지어는 잠재 능력인 헤비에다가 발동되었을 시에는 오존층을 조종할 수 있어서 원거리 형태지만 근접 격투전에서 밀리지 않고 게다가 산소 농도까지 바꿀 수 있어서 진짜 사기다. 낮은 정밀 동작성으로 피아노를 치는 이상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다. 멀리서 상대가 공포를 느낄 때 어떠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술자가 지켜본 뒤 그 버릇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한번 그 버릇을 보일 때 이니그마가 등장해서 한순간에 종이 속으로 가두어버린다. 이때 통상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불가 상태가 된다. 소리를 실체화시켜서 베이거나 부서지거나 타오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에코즈 액트2와 비슷한 능력이다. 물체에 글자를 새겨 붙인 뒤에 어떤 소리를 새기느냐에 따라서 응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 스탠드는 내기에서 룰을 위반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시에 스탠드가 나와 적을 공격하게 된다. 이때 마릴린 맨슨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피할 수는 없고 무조건 발동하는 것이 특징. 내기를 전제하에 발동되기 때문에 룰을 정하는 것은 양쪽에서 정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묘사된 바로는 접착제를 붙여놓는 것처럼 딱 달라붙는다. 역으로 고정된 사물을 계속 두들겨 축적된 힘을 한 번의 능력 해제를 통해 다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있다. 사부를 대표하는 스탠드면서 근접 파워 형태다. 단순한 공격으로 때리는 정통파 스탠드면서 타격을 입은 물체는 크레이지 다이아몬드가 원하는 상태로 물체를 바꿀 수 있는 것, 두 가지의 물체를 융합시켜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러쉬를 날려서 원래 상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스탠드에게 당하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근접 스탠드이자 다른 근접 스탠드들의 카운터. 크림의 입안은 암흑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상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불특정한 곳에서 규칙 없이 등장한다. 어떤 스탠드와 스테이터스가 똑같은 스탠드다. C를 이용해서 물건을 하나 더 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건 기본적인 원리고 좀 더 다채로운 옵션은 인체에 붙여서 그 부위만 복제할 수 있는 것과 실로 만든 물건
무언과 원본의 물건이 있을 때 원본에 있던 실을 떼어버리면 두 개의 물건은 서로 끌어당겨 충돌한 충격으로 소멸된다. 크레이지 다이아몬드와 더불어 사부를 대표하고 손에 닿는 물체는 전부 폭탄으로 바꿀 수 있으며 언제 터뜨릴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각성했을 때 등장하는 기술인 바이트 더 더스트는 지정한 대상에게 킬러 퀸을 기생시켜 본인에 대한 정체를 캐낼 시에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으로 되돌리는 매우 위험한 기술이다. 스탠드에 붙어있는 퍼즐 조각들로 냄새를 맡아 물체로 구현할 수 있는 스탠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지정해서 탐색했을 시에 스탠드 사정거리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자동 추적형 스탠드다. 낮은 지속력과 사정거리가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근접형 스탠드가 가져야 할 능력치인 최상의 스탯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간 삭제라는 능력은 자신의 정체를 알려고 접근하는 자들을 근거리에서 순식간에 암살해버리는 것이 특징인 스탠드다. 무한의 회전으로 한 번 얻어맞은 상대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따라가고 세포 단위로 빙글빙글 회전하게 만들어버리는 진짜 초개사기 능력이다. 이전 터스크들은 인간형의 형태가 아니었지만 액트4로 진화해서 인간 형태가 되었는데 이웃집 토토로 같아서 귀엽기도 하지만 이딴 덩치가 눈 감아도 쫓아온다는 걸 감안하면 전혀 귀엽지 않다. 정통파 근접형 스탠드들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근접 스탯이 좋아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한데 퍼프레이즈는 파괴력과 스피드도 준수한 편인데다가 손등 부분에 갖고 있는 살인 바이러스까지 있어서 퍼프레이즈가 얼마나 위험한지 작가가 빠르게 배신시켜버리는 걸 알 수 있었던 스탠드다. 능력은 선택지에서 유리한 것을 골라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게 도와주는 것과 기계를 해킹하여 정보를 훔칠 수 있는 능력이다. 일단 탐색을 하는 능력이 베이스다 보니 이 탐색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는 술자의 응용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자신의 몸을 촉수처럼 길게 뻗은 뒤에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한다. 탐색과 조종, 결계가 가능한 원거리 형태 스탠드다. 필살기인 에메랄드 스플래시는 간단하게 쏘지만 파괴력이 C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맞으면 굉장히 묵직한 타격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스탠드체로 있기도 하지만 상대를 추적할 때는 발바닥의 형태로 따라가는 것이 특징이며 매우 긴 사정거리와 지속력을 통해서 지구 끝까지 따라가고 스피드도 빠른 편이라 오토바이를 타야 떨쳐낼 수 있다. 추적하는 것이 대표적이나 사실 본체에게 에너지를 보내주기 위한 게 주목적인 스탠드다. 암살자 같은 모습의 스탠드면서 반사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 스탠드다. 폴나레프를 당황스럽게 만든 스탠드면서 순식간에 상대에게 접근해서 조용히 처리하고 사라지고 이동하는 방식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화가인 로안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스탠드로서 상대방의 상세 정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책의 형태로 읽는 것이 가능하며 여기에 로안이 무언가를 기입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육부를 대표하는 스탠드로서 능력으로는 환각과 사람을 녹여버리는 능력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스탠드 능력과 기억을 디스크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가지고 싶은 인간형 스탠드는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보자. 끝났다.